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민들이 염원했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나주 유치가 결국 좌절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청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며 평가 점수 공개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은 입지 조건.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시설 접근성이나 자원 활용성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과 가까운 청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연관 산업이 미약한 나주는 애초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적용되지만 이번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 기간 동안 공모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이 넘는 중형 가속기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권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까지 건설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 목표인 국가 균형 발전 분야의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접근성과 현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는 한정공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나주에 추가로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평가표 공개와 함께 재심까지 요청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호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 과정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횡포에 가까웠다며 지리적 기득권 중심의 가속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기울어진 국가균형 발전을 바로 세우는 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쌓인 송화가루가 골칫거리입니다. 집안 청소하기도 힘들고 차량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송화가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 송화가루입니다. 송화가루는 특히 5월에 심하게 날리는데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 아래도 들어가고 목도 칼칼하고 평소보다 걸레질을 이제 더 많이 빨아갖고 날마다 닦아야 돼요. 집안에도 너무 들어와서 창문 열고 환기하는 일이 힘들고 청소할 때마다 너무 쌓여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특히 야외 주차를 잠깐만 했다 하면 차량은 금세 노란 송화가루로 뒤덮입니다. 세차를 하면 좋은데 오늘 해도 내일 또 쌓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렇게 송화가루로 뒤덮인 차량은 자동 세차기에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송화가루가 연마제 역할을 하면서 차량에 흠집이 나기 쉽기 때문에 고압수로 송화가루를 모두 제거한 후 자동 세차를 해야 합니다. 또 송화가루는 미세먼지와는 달리 코에서 걸러지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송화가루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외출 시엔 꼭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엔 평소보다 위생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 입자가 작아 방충망을 통과해 실내에도 쌓이기 쉽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 중에는 환기를 피하고 물청소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는 송화가루가 많이 씻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봄비는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내일 낮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완도와 신안, 진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세찬비가, 전남 내륙에서도 시간당 1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초속 14m에서 18m의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기 특별 연중기획 내 인생의 5.18. 오늘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전남도청의 끝까지 남았다 계엄군에게 체포된 시민군 박천만 씨의 5월을 들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폭도 소탕 작전을 개시한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20살 시민군 박천만 씨는 전남도청 민원실 2층 바닥, 윤상원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바로 그 옆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계엄군을 향한 총의 방아쇠를 끝내 당기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분명히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안 쐈어요. 만약에 쐈으면 저는 아마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로 해서 차라리 나는 죽기로 한 사람에게 나는 죽자. 그래가지고 안 쐈어요. 전남대 부근에서 아무 죄 없는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총을 난사하는 장면을 목도한 다음부터 시민군으로서 총을 들게 됐다는 박천만 씨.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 남았습니다. 그때 임신한 아내가 생각났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계엄군들이 오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고 싶으면 가시라. 그때 저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죽기로 했기 때문에 계엄군들하고 싸운다라고 이제 남았죠.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지는 등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많은 40년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끌어나갔는지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보면 피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살도 생각을 했어요. 5.18이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등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그날 새벽 자신이 전남도청에 남았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이 이제야 생겼지만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럴 땐 그날 계엄군에게 생포됐을 때 도청 민원실 2층에서 1층으로 타고 내려온 가문비 나무를 찾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나무야 반갑다. 나무 너는 그때 일을 너는 잘 알고 있지? 나의 증인이고 목적자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면 나무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네. 5.18 40주년 박천만 씨는 광주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날 여기에 선생님이 총을 들고 광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물론 저를 말하기 전에 참 우리 광주 시민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광주가 이렇게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진짜 큰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이 쓴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의 현판이 5월 중에 철거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85년 현충원 준공 기념으로 전두환이 쓴 현충문 현판과 헌시비를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충문 현판은 이달 중에 교체되며 헌시비는 7월쯤 바뀔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별 수선과 꼬마 은난초,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우리 야생화인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희귀 야생화들이 깊어가는 남도의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영훈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에 분홍빛 촛불들이 켜졌습니다. 고목 사이로 소나무 옆에도 야생 난초인 자란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른 아침 인적 드문 숲속에 노란 별이 떴습니다. 꽃은 별, 땅속 덩이줄기는 수선화 줄기를 닮았대서 이름 붙여진 노란별 수선입니다. 5월과 8월 사이 많게는 3개까지 꽃이 피는 노란별 수선은 제주도와 전남의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매우 드문 들꽃입니다. 우리 꽃 노란별 수선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는 우리 야생화입니다. 꽃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노란 별처럼 보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몸을 세운 새우난초. 일제히 꽃을 피워 바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팝콘처럼 장식용 초태처럼 세 개의 입술 꽃잎 끝에 피어나는 꽃 모양새도 제각각입니다. 그늘진 곳에 뿌리를 내린 은난초도 성화 같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은난초와 닮았지만 잎이 작거나 거의 없는 꼬마 은난초도 곱게 세운 줄기 위로 꽃을 피워 자태를 뽐냅니다. 우리나라의 들꽃은 대략 5,000종. 남녘을 시작으로 전국 산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의 아름다운 꽃 행진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스포티지와 소울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또다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코로나19로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길이 막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이 공장이 추가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광주 2공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또다시 휴업에 들어가자 300여 개 협력사들도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 복귀로 정상화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금이 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연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은 받고 간섭은 싫다는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